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외교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문제를 두고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 조율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관계 복원보다 한일 관계 복원을 먼저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 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일 관계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미 의회조사국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약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죠. 이같이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 가운데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번 1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통화에서 정의용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현재 존재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두 장관의 통화에 대해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한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의 한미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 미국은 일본에게도 같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지난 11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의 영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이같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연대가 가속화되면서 전문가들은 3월 중순쯤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블링컨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올해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따로 열어 한일 간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적을 똑같이 밟아 다시 한번 한일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이죠.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복잡해진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지만 양 정상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1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음력설을 맞은 중국 국민을 축하한다는 인사말로 통화를 시작해 중국의 민감한 문제를 연달아 거론한 것입니다. 또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홍콩 민주주의를 강력히 탄압하고 있으며 신장의 인권 침해를 포함해 대만을 겨냥한 압박 등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시진핑 주석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과 홍콩, 신장 등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의 주권, 영토 보존에 관한 문제라며 미국 측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반드시 존중하고 신중히 행동하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몇 가지 문제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견을 통제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를 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12일 중국 한국시보가 사설을 통해 통화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음력 새해 전날 중국 국민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 것은 시 주석과 중국 인민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특히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부부가 12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해 음력 새해를 쇠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빈다는 영상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언론 분위기와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과의 통화를 마친 뒤 즉각적으로 미국 상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치울 것이라면서 중국의 위협을 경계했는데요.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국방부의 대중국 대응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블링컨 국무장관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티베트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예우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가 지속될 경우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의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와 다르게 미국의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만 강조할 경우 임기 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언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한미가 먼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만큼 미국과의 선제적인 조율을 거치지 않고서는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미의 삼각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전혀 양보하지 않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실질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번 13일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일본 내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한일 갈등을 넘어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한국을 비하했고 정부 내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한국의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과는 날씨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기본적인 외교적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한 3원칙으로 가자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극에 달한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감없이 표현하면서 일본 내 보수층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네티즌들도 일본이 선을 넘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죠. 더욱이 일본 정부 내 혐한 분위기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2일 부임한 강창일 대사는 2주간 자가격리 후 이번 12일 일본 외무성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을 면담하는 것으로 주 일본 한국대사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애초 강 대사의 자가격리가 끝난 직후인 8일 아키바 차관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 직전에 일방적으로 일정 연기를 강 대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격리를 막 마친 강 대사와 바로 만나면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다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죠. 한편 12일 아키바 차관을 만난 강창일 대사는 면담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관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창일 대사에게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키바 차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면서 위안부 판결 등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강창일 대사와 스가 총리, 모테기 외무상의 회동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변화와 여론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전문가들도 자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역사 문제를 반복하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메시지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에 반발하는 자국 내 보수층의 지지도를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스가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단 조금씩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건 그것대로 해나가야 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외교부 역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다음날 공개한 2020 외교 백서를 통해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지난해 단순히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서술했죠. 그런데 앞서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포함시키면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가 바라보는 일본의 지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것인데요. 하지만 국방부와 달리 외교부는 일본을 한 단계 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외교 백서에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국가라고 적었죠. 결국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아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뜻을 내비치는 등 양국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를 맞았지만 2020 외교 백서를 통해 일본에 대한 표현을 격상하면서 향후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일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백서 표현에 그치지 않고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1절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하느냐가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